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오늘 우리 뭐 하는 날인지 다 아시죠? 드디어 강의안 작성법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강의안 작성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강의안 작성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얘기가 나눴던 것이 아까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 우리 지난번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세 팀으로 나눠서 작업했었는데 아마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지금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안 작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슨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이제 정하는 건데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이 진짜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야 하는 강의는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이고 게다가 이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의 핵심은 내가 자치분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지난달에 만났을 때 우리가 팀별로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은평형 자치분권에서 주민이 주인이다 하셔서 지역정보 홍보하는 것, 주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세금 수입, 경제적 자립도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팀이 있고 또 하나는 요거 기억하실까요? 은평형 자치분권에서 동단위 마을 공동체 소통으로 함께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렇게 크게 4개 동단위 자치분권, 함께하는 자치분권, 나의 권리 찾기, 공동체 소통, 찾아가는 자치분권 해서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팀도 계셨고 하나 더 하면 이렇게 해서 뭐 뿌리부터 열매까지 막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평형 자치분권이란 해서 요 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열매에는 뭐가 있고 또 그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행복한 은평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신 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내용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강의안을 작성하는 건데 강의안 작성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습을 하려면 강의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래도 강의안 작성 실습 기법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개인 작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난번에 이제 팀 작업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노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노트북을 각자 갖고 와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같이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또 각자 자기 일만 해요. 그래서 노트북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팀 작업과 개인 작업의 장점만 조금 섞어가지고 팀에서 주제는 의논하고 개인 개별 강의하는 개인별로 지금 간략하게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작성법 실습을 간단하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만날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강의를 듣고 하신 후에 이번에는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강의를 잘할 수 있지? 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시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연은 모든 분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 자원하시는 분만 하겠다라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아마 다 하실걸요? 이렇게 들었는데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시연 한다 하시는 분, 하겠다 하시는 분. 그럼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그냥 의견만, 나는 안 하겠다 하시는 분. 한 분. 2분.
그럼 두 분 빼고 다 하는 걸로. 예. 절대로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부러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내가 하겠다 하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안 하겠다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지금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다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강사 과정은 강의 시연을 하게 되면 전체 1시간 또는 2시간짜리 강의안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당 보통 한 5분에서 10분짜리 그 대표 내용을 시연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하고 뭐 점수를 매기기도 막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안 할 거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시연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피드백은 좋은 내용도 하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하실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 소리는 듣기 싫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시연만 하고 피드백은 안 듣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 교환 만드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실습을 좀 하실 텐데 오늘 실습하면 강의안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실습하시고 원래처럼 이 자치분권 강사되기 기본교육의 의도는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교육하시는 거 말고 팀별로 계속 그 동아리처럼 자치적으로 네트워킹 하시면서 작업하시고 그러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마 지금 그렇게 되시지 않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체 작업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조별로 계속 같이 작업을 앞으로도 하셔야 되니까 힘드니까 오늘 팀별로 주제 선정이랑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신 다음에 강의안은 노트북에다가 USB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여기다 바로 우리 발표하는 날 옮겨서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강의 교환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강의안 작성법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너무 잘 강사를 많이 하셔갖고 다 아시는 분들은 살짝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강의안 구성을 할 때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자료를 먼저 활용할 거냐 아니면은 구성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요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 거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많은 게 성인지 감수성이니까 2023년도 상반기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열어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왜 다 똑같이 안 하고 하냐. 한 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정도씩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거든요. 또 줌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달리 하기도 하고 한 화면에 글씨를 얼만큼 넣고 그림을 얼만큼 넣을 것이냐도 좀 달리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강사 과정의 강의안 작성법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는데 비슷한데 강사 과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교수기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똑같이 교수기법인데 여기에도 강의안 작성법이랑 막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성평등 강사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사 과정은 똑같은데 주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내용 비슷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 비슷한 자료 파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하나 맡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비슷한 여러 개의 파일을 쭉 다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먼저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고 다른 강의안에서는 뭐 요쪽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슬라이드를 한 50개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라더라 혹은 이런 것이 핵심 이슈라 하더라 해서 기사도 긁어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자료로 먼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예를 들면 요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요건 이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이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전체 여기저기에서 이거 잊어버리고 요 자료 안 갖고 오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그 욕심을 딱 버리고 파워포인트를 꺼낸 다음에 첫 페이지에 이거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냥 글씨로 한 줄 한 줄 쓰시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먼저 써요. 요건 이제 정리된 거니까 이렇게 놓는데 원래는 그냥 글자로 써요. 쓴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써요. 논리적 구성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내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순서를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는 요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어. 그러면 그 밑에 단으로 넣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요때 필요한 자료는 어떤 자료야 라는 걸 옆에다 다 써요.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무슨 사진, 무슨 사례, 무슨 통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썼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실에서 가지고 오든가 새로 자료를 모으든가 해서 이제 넣는 작업이죠. 근데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안 하고 과거 강의안에서 새로운 강의 주제를 하나 받으면 과거 강의안에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쭉 긁어다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좋은 강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생각하실 때 자료를 먼저 우리는 보통 자료가 없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료가 많게 되면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구성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놓는 거니까 1번, 2번, 3번 놓고 1-1, 1-2, 1-1-3 이렇게 밑으로 쫙 나열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의 시연하잖아요. 강사 과정에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으셨는데 재미가 없어.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다 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얘기를 넣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가 안 보이잖아요. 강사한테 지금 요 슬라이드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 한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그래서 그리고 또한 혹시 만약에 이런 말을 붙이는 것처럼 흐름이 이어지도록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재미없는 강의, 지루한 강의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근데 똑같이 병렬식인데 근데 왜 이거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스토리를 구상하는 건데 요때 이제 뭐 브레인라이팅이라고 썼는데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은 브레인라이팅 뭔지 아시죠? 종이에다가 자기 생각나는 거 적는 거 그것을 해서 포스트잇에 저도 집에서도 혼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포스트잇에 써서 이제 붙이기도 하고 이제 종이에다 직접 쓰는 거는 이게 하여튼 이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또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포스트잇에다 써갖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라이팅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간 배분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의를 요구하는 측에서 강의 계획서를 달라 그래요. 강의 계획서는 보통 한글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입,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놓고 도입에서 핵심 주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교수 기법 또는 기타,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스토리가 구성된 이후에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를 맞추다 보면 흐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한 다음에, 저는 되게 싫어요, 그 단란을. 왜냐면 이중으로 일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담당자 보기적으로 하는 거 어디 제출용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담당쌤한테 필요하니까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걸 먼저 만들고, 그래서 보통 강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 강의안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강의 계획서만 주세요. 그 모르는 소리야. 강의안이 나와야 강의 계획서가 있을 수 있어요. 강의 계획서 먼저 쓰고 강의안을 쓰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강의 계획서 먼저 만들고 강의안 나중에 만들어야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의안이 재미없거나 강의 계획서와 다른 강의안이 나와요. 그래서 강의안을 먼저 잘 구성하신 다음에 계획안을 쓰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전달할 내용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뽑았다. 그러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요렇게 크게 한 4가지 주제로 뽑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내가 다 말로 할 거냐? 여기는 동영상을 넣고 여기는 간단한 게임을 하고 여기는 토론을 하고 뭘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정해야 돼. 교수 기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강의는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즐거운 재미있는 교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말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기법들 좀 알고 계시면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기에 좋은 거는 예전에는 무슨 스팟 기법 이런 책들 많이 봤는데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기법들이 주로 미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한 권에 한 200개 정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거기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수강생이면 진짜 이거 너무 싫을 것 같아.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하여튼 조금 접근이 달라서 요즘은 이제 그런 스팟 기법도 뭐 일단 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드니까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시면 각종 교수 기법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 기법이 대부분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선택하실 때 선생님들의 스타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유쾌한 스타일이라면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렇게 유쾌한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게임보다는 간단한 토론이나 쓰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그 외국의 기법은 주로 혼자 개별적으로 뭔가를 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작업을 하시는데, 팀 작업이라고 할 때는 2부터 한 6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강의하셨던 송창석 박사가 쓰신 민주시민교육기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많은 게임과 교수 기법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이. 그것보다 더 좋은 책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브레인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게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송창석 민주시민교육기법인가 민주시민교수기법인가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인가 제가 기억 항상 제대로 못해요. 비슷한 책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하여튼 찾아볼게요, 쉬는 시간에. 그렇게 보시면 다 나와요. 각종 서점에서도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다 만들었다. 자, 만들면,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런 문제예요. 일단 내가 다 정하기는 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가? 이 시간에, 이 인원수에, 이 장소에, 이 대상의 특징에 맞게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강사들은 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욕심을 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2시간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하여튼 목표 설정이 적합한 거는 이 목표가 맞나 안 맞나도 있지만 이 할당된 시간에 이 인원수에 똑같은 시간이라도 200명일 때와 20명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그리고 시적절한가 뭐 이런 거 이제 살펴서 목표 설정이 적절한가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시연하고 나면은 그걸 보고 나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용이 그거랑 좀 다른데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한 말 똑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다른 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다른 말을 해요. 그거는 본인도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의하게 되면 강의 듣는 사람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표 설정이 됐으면 내가 방금 전에 다 만들었던 이 내용들이 목표에 근거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졌는지 순서가 정해진 건지 내용이 혹시 중요한 내용이 빠진 건 아닌지 내가 요 얘기도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목표와 상관없는 얘기가 들어간 건 아닌지 그런 걸 이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강의는 결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강의는 도입과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도입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사람 강의를 들을만 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 부분이 도입이기 때문에 그때 흥미를 잃으면 너무 좋은 강의인데 도입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서 실패하죠. 그래서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을 그래서 명확하게 내주는 게 중요해요. 결론 부분은 도입 부분보다 좀 더 짧게 슬라이드가 더 적은 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슬라이드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면 말로라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너무 좋았어. 근데 앞에 도입이랑 내용이랑 결론이 다른데?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종종 그런 실수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도입 맞나, 본론 맞나, 결론 맞나, 흐름이 맞나, 중간에 이거 맞아 그 사례 있었는데 다시 넣고 보면 이건 적절한가 이걸 계속 살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아실 테니까 뭐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는 하게 되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게 아주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못하고 그 얘기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례는 특히 이제 시적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가치와 사실 굉장히 유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강사님 색깔이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상의 특징에 맞춰서 직설적으로 할 거냐 돌려서 할 거냐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반발이 많이 예상될 때는 그거는 이제 딱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선생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정면으로 싸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직설적인 사례는 안 넣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가면은 여기 이제 그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강사 수칙사항이 적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45분 수업에 15분 휴식 시간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써 있고 중간에 교육생과 싸우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성평등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얘기를 해도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싸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주제는 피하는 거.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강사들이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교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선호하는 거지 교육 대상에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조금 계속해서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근데 이제 손 들어봐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강의는 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말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은 짧고 앞쪽으로 오십시오.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혹시 우리 심화 과정을 하시거나 교수 기법과 관련해서 별도로 좀 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우리 교수 기법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각종 교육 기법, 게임 방법 뭐 이런 거 한번 설명드리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호등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 한 세트가 이렇게 3장으로 돼 있는데 빨간, 노랑, 초록색 카드가 하나로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영재를 하나 놓고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찬성하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잘 모르겠다 혹은 결정 못했다 노란색 들어주세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봐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나랑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설명 안 시키고 숫자만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손 들고 하라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근데 만약에 너무 손 드는 사람도 적고 분위기가 조금 전반적으로 부드럽다. 그럴 때는 의견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은데 신호등 카드는 쿠팡에서 팔아요. 근데 그게 좀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이라서 조금 어린이용이구나 느낌이 있고 어린이용과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거는 교급하는 다른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호등 카드의 단점은 비싸요. 3개짜리 20세트에 뭐 10,000원인가 뭐 10,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시면은 돈 내고 쓰는 게 불편하시면 종이를 잘라서 코팅해서 쓰셔도 저 예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뭐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게 되고 아니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항상 다 쓸 수 있는 게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포스트잇에다가 적는 방법인데요. 그거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지난번 하셨던 것처럼 모둠별로 써서 모둠별 내용을 만들어서 발표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장 내지 2장 정도 쓰시라 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게 이 정도 인원이다 그러면 한 장씩 써가지고 다 받아서 강사가 여기 하나씩 붙이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그거는 대상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는 이거죠. 강사 입장이 아니라 교육생 입장에서 강의가 설계되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1년의 강의를 이렇게 쭉 하려면 보통 2월달, 1월, 2월쯤에 한 가지 강의와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이제 이 분야의 강의를 설계하신 분과 혹은 뭐 이제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럼 아니면 하반기 강의와 관련해서는 7, 8월에 또 회의를 그렇게 하는데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기관에서 이 교육 내용을 정하고 막 이럴 때에 대학 교수들을 많이 섭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강의를 일부 맡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해요. 예를 들면은 성평등 강의면 성평등의 역사를 항상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역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말도 싫어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평등 역사를 알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진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갖고 제가 많이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2시간 강의에서 일반 대중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정말 들어야 하는 얘기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강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단순한 사례에 관한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특히 자치분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다가는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생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과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 이 내용은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강의안을 구성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혹시 파워포인트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별 문제 없습니다만 일단 태블릿 디자인 어떤 거 쓰느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검정색 어두운 화면에 흰 글씨, 흰 화면에 검정 글씨 어떤 게 좋으세요? 이게 문화권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좋아해요. 아시아권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를 좋아해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는 보통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한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화면이 작은 데도 있고 요즘에는 강사나 수강생 모두 점점 아이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안이에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24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네, 24 정도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줄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줄 간격을 좀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들. 빽빽하면은 이 화면 구성의 핵심은 얼만큼 가시성을 확보하느냐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만, 글씨만 많이 있는 거는 강사의 욕심 혹은 강사의 게으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한 페이지 만드는데 제가 요 디자인을 선택하는데 한 4-5가지 디자인을 선택해서 거기다 다 넣어봤다가 이거는 너무 줄간격이 길어갖고 총 9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9줄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지워. 이건 너무 동그랗게 해서 방사선을 이거 너무 복잡해서 지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글자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조체 그다음에 우리 힘줄체 하는 말 뭐지? 나 이거 진지하다라고 할 때 우리 무슨 말 하잖아요.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예를 들면 북글씨처럼 이렇게 딱딱 쓰는 궁서체 그런 거 안 좋아요? 궁서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안 좋냐 하면은 약간 그 디자인 느낌이 들어가는 글씨들 있죠? 그거는 안 좋아. 왜? 안 보여.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자체는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저는 요 맨 위에 제목 있잖아요. 요 제목은 페이지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페이지마다 또 다 똑같아요. 근데 요 글씨랑 요 글씨는 달라요.
요거는 그냥 글씨로 쓰는 거고, 요 그림 안에 들어가는 글씨는 방금 전에 그거를 쓰면은 안 예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는데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글씨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자체가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색감의 구성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요건 제가 이제, 선생님도 워낙에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이 색감 구성할 때, 이게 지금 정품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구나. 보는 것만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네. 이런 게 다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쭉 보여드리면, 색깔 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는 막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막 주황색.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한 페이지씩 보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을 맞춰주시는 게, 그렇다고 다 요 색깔로만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 또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색감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제가 사실 이걸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내용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강사평가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장표 구문, 그리고 목차 제목.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말하자면 1, 2, 3, 4 하는 게 요 내용이 된지, 아니면 1은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된 거죠. 강의안 작성법, 강의안 작성실품, 대상격, 이거는 큰 1번, 2번, 3번이죠. 요 밑에 요거는 1-1, 1-2, 1-3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처음에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서,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요 페이지를 오늘 큰 제목이 5개다. 그럼 5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5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넣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백의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까? 이게 또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백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50%가 여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백이 없는 게 요거거든요. 잘 보여요? 이것도 여백이 50% 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에서 60% 정도의 여백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왜 넣었을까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떨어져요. 글씨만 있으면. 그래서 이 내용과 비슷한 이해가 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그림을 넣는데 아무 그림이나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람 웃고 있는 그림 이런 거 막 넣는단 말이에요. 이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림 같은 거 넣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넣냐 그러면 뭐 예뻐서 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소용없어요. 반드시 이것과 관련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글자와 그림, 도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글자의 비중이 적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계속 PPT를 만들다 보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하도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림 없이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번호로 써서 글씨를 썼다 그러면 훨씬 가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도해라고 하거든요. 글자와 도해의 비중을 적절히 줄간것 말씀하셨고, 그림의 적절성 이렇게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안 작성 실습할 텐데, 강의안 작성 실습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그림으로 그려갖고 왔어요. 이게 도입, 여기 전개, 여기 결론. 그러면 도입하고 마무리는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색깔이 좀 더 진해요? 이게 더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입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희끄무리하게. 그리고 도입은 빵 터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났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냥 약간 빵! 이 정도 느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런 약간 흐름이 있어서, 선생님들 각자 여기다 뭐 사례도 넣고, 통계도 넣고, 뭐도 넣고 다 하시면 돼요. 알아서 다 하시면 돼요. 스토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는 도입과 다르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짧은데도. 그래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기억하기 쉽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기억하시기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시기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도입은 빵인데 빵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좀 크게 빵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여기는 뭐 빠라방빵빵 하지 빵빠라방빵 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지막에 결론은 빵 빠라방빵빵 요렇게 하면 이해하시기가 쉽다. 요렇게 강의안이 구성되어 있는가 계속 검토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항상 잘 잊어버리는 게 요거예요. 제가 맨날 이 강의를 하면서도 결론을 잘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하는 강의들이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약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한 페이지로 딱 한마디로 잘 여기다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강의 안에는 넣는데 이 자료에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미리 보시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잘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별 교육 방법 요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들이 강의안 오늘 작성 실습하실 때 누구를 교육 대상으로 할 거냐를 정하셔야 돼요. 교육 대상. 교육 대상은 뭐 분야별, 직업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령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실습이니까, 선생님들께서 가장 익숙한 대상으로 하시면 좋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그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 주제와 내용. 이게 명확한가? 그래서 어찌됐든 가면서 듣고 난 사람들이 그래서 뭐래? 라고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게 나와야지 내용이 명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적절한 교수 기법. 여기서는 어떤 동영상을 보여줄 거냐, 혹은, 뭐 어떤 설명을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게임을 할 거냐, 가위바위보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결정하시는 것까지, 강의안 작성 때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동영상을 그리고, 참여형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뭐 이제 대규모를 한다거나 시간이 너무 짧다면 사실 참여형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간단하게 넣는 게, 그걸 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고는 강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총 10회 중에 한 5회 때 왔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아주 조금 필요해요. 저하고는 아이스니까. 선생님들끼리는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선생님들끼리도 생전 처음이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꼭 필요한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짧게 하는데,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도 간단한 재미있는 게임, 뭐 가위바위보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하고 나서 강의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활용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매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활용하는데, 요 동영상 활용할 때는 이제 최신 영상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드라마, 뉴스, 광고, 예능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영화, 드라마, 뉴스, 광고, 예능, 다큐멘터리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다큐멘터리 안 썼는데 6개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쌤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영화. 한 분. 드라마. 뉴스. 광고. 예능. 예능. 한 분. 다큐. 다큐는 없구나. 뭘 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교육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연령층이 높잖아요. 예능이나 광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예능이나 광고는 빨리 웃기거나 빨리 자극해서 빨리 반응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연령층이 높으면 빨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드라마나 뉴스가 좋아요. 드라마보다 뉴스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이다. 뉴스는 정말 효과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예능이나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능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짤로 사용하기 좋다는 거. 근데 동영상이 4분 이상 넘어가면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긴 거는 편집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거 참 좋은데 드라마나 영화의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부분을 쓰고 싶은데 이 부분만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흐름에서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편집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모든 사람이 취향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좀 보여줘야 돼. 그럼 한 15분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영화 보는 시간이 아닌데 또 해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령층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고 통계 자료 이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통계 자료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의성이 진짜 짧아요. 업데이트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강의 자료로도 활용하시지만 선생님 강의 준비하실 때 전체 통계, 연령별 통계, 성별 분리 통계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에 이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까지 강의안 작성법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채팅창 어떻게 활용할 거냐, 주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소회의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보이는 거 있단 말이죠. 박수 치는 거, 뭐 엄지손가락,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활용 잘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줌 강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안 하시고, 그냥 반응은 설명을 금방 하면 바로바로 누르면 되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채팅창 정도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이면 진짜 한 페이지에 3줄을 넘어가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가능한 한 적은 게 더 좋아요. 가능한 한 이미지로 도해로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아시면 선생님들께서 강의안 작성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보통 교수 평가를 할 때 기본 내용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강의 내용이 적절한가, 구성이 잘 되었는가, 강의 내용이 적절한가 그런 파트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화면 구성을 봐요. 세 번째가 이제 교수 기술, 교수 방법이 적절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신뢰성인데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호응과 뭐 소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강사가 하는 말이 신뢰성 없어지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행동과 이 외모가 있어요.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강의를 듣고 강사를 보면서 저 사람 신뢰가 가 라는 느낌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혹은 신뢰하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느낌을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걸까요? 외모. 너무 안타깝게 외모. 자, 나 외모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외모 얘기를 오늘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오늘 하고 강의 시연을 할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강의 시연 끝나고 보충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나으실까요? 오늘?
그러면 이제 강의안 작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제가 심사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뽑아갖고 왔어요. 자, 일단 강의 내용 구성 보시면 강의 내용 및 창작성.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뭐 80점 이상 되는 분들 뽑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교재 내용 및 구성, 그 다음에 예시의 적절성 및 난이도, 보조교재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교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보조교재는 강의한 이 PPT가 보조교재. 그럼 주교재는 뭐예요? 강사가 주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 다른 강의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 갔는데 담당선생님께서 이제 강의장이 넓었어요. 앞에 불을 꺼드릴까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아니요, 제 얼굴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본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걸 계속 보고 있느냐. 그냥 시선이 거기 가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을 계속 숙지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고 제 말하는 입모양을 보는 게 훨씬 더 각인 잘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외모를 보라는 뜻이 아니니까. 외모를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볼 거면 배보단 얼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배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제가 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효과가 있단 말이죠. 몸매 아무 소용없어요. 얼굴이 중요해.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표정도 있고 지금 이럴 수가 이런 표정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메인 교재다, 주교재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조교재는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PPT, 그 안에 들어있는 통계 자료, 영상 자료, 그 다음에 다른 거 우리가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보조교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기술을 보는데, 교수 기술은 이제 강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진행 기술, 참여 유도, 유연성 이런 것들이 써 있고 이제 교수 방법이 포함돼요. 최근의 교육은 강의식, 설명식에서 참여식이 훨씬 더 좋다로 하여튼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저는 참여식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정 안 되면 두 명 아주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두 명한테 딱 1분 30초만 주고 얘기하라. 그리고 발표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참여식에 그거랑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효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강의 방법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치와 강의 방법 중간에 있는 건데 교육생과의 관계에서 교육생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싸우자 스타일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강사는 무조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아. 이러면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면 좋은데 자꾸 따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계속 말꼬리 잡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따로 하시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왠지 그게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번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 강의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느낌을 확연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꽤 오래됐는데 서울시의 무슨 어디 구에 자치구에 공무원 쌤들 강의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얘니까 기분 나쁘게 말씀해주세요. 두 분이 부부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남자분과 여자분을 놓고 두 분이 부부라면 근데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었거든요. 두 분이 부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실까요? 근데 그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맨 앞에 계셔서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여성분께서 정말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이 사람과 부부로 만드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정색하고 얘기하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50명 정도 됐는데 싸해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옆에 있는 남자분이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도 그렇게 좋질 않아 왜 그래 근데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니까 서로 다 아시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결혼 못하고 사는 것도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왜 그래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근데 이제 너무 격렬하게 막 화를 내셔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쉬고 그분이 막 와서 따지고 막 그랬는데 쉬는 시간 이제 교육 담당자가 오시더니 저한테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해하십시오.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죠. 이 강의가 지금 세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럼 나를 부르지를 말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 강의를 들어오지를 말지. 이 강의인지 뻔히 알고 왜 들어와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의외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수강생분들이 강사를 되게 불쌍해하면서 분위기 좋아져. 왜 저래 이해해요? 막 이런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파르르 하거나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다 막 이러면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초등학교 교육을 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7월 초에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뭐 위인, 왜 한국 사회 교과서에 실린 위인은 남성이 많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5학년 학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과서에 위인으로 실릴 수 있을까요? 뭐 위인으로 실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질문하는데 한 명이 계속 선생님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 저는 갑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 부자가 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청소년들이 이상한 얘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심 받고 싶어. 네. 근데 그런 애들 평상시에도 그런데 선생님들이 싫어하잖아요. 애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못 받아. 그럴 때는 관심만 주면 돼요. 그런 애들은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잘 들어. 그리고 걔가 돈 얘기할 때 기다려. 계속 얘기해. 따뜻한 얘기지. 잠깐 기다리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쩌다 한번 얘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해. 그러면 진짜 좋아져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상한 애들의 대부분은 다 저 좀 봐주세요 이거지 나쁜 의도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스피치는 화법, 속도, 바디랭귀지, 유머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유머예요. 자, 나는 유머가 좀 잘 되는 편이다와 잘 안 되는 편이다. 둘 중 하나로 반드시 나눈다면 좀 유머러스 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질문 안 할게요. 그냥 몇 명인가 한번 볼게요. 한 명, 두 명. 나는 좀 유머러스한 거는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 하기 어렵다? 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보통 진지한 사람들 유머러스 하기 힘들어요. 저는 유머러스예요? 아니에요. 난 이런 말이 너무 이상해. 내가 웃긴 말을 안 했는데 유머러스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웃긴 말을 하잖아요. 하나도 안 웃어요. 무슨 어디서 들은 웃긴 말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웃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긴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려면은 이 유머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즐겁거나 둘 중 하나는 하시는 게 좋다 가능하면. 근데 내가 굉장히 진지한 성격이다. 그러면 재미있는 말도 어렵고 재미있는 사람도 어렵잖아요. 그럴 땐 영상을 재미있는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너무 설명 길게 하지 않는 게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굉장히 유쾌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셔갖고 제가 잠깐 짐작하기로는 진지한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신 편일까요? 그러면 이제 너무 진지하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똑같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왜 골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똑같이 골라 하는데 유난히 장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말투도 다 똑같아. 똑같아. 골라 뭐해 얼마 이거 다 똑같은데 유난히 이 사람 거가 잘 팔려요. 조사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탁성이 아니라 맑은 소리가 날수록 사람들이 훨씬 좋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하나 기억 못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명랑성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자체에 명랑성이 있어요. 저죠. 제 목소리에 명랑성 있잖아요. 목소리의 명랑성 진짜 중요한데 골라 이거랑 골라 이거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의 명랑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나 그런 거 있어요. 유전의 힘 30%. 톤 높여 골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콧소리 말고 명랑성의 핵심은 내 마음의 명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사람은 말이 즐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사가 되려면은 선생님들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시고. 근데 뭐 제가 지금 볼 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속도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할게요. 바디랭귀지도 있는데, 바디랭귀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바디랭귀지에서 핵심은 이따 한꺼번에 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응도 참여 어떻게 하게 할 거냐 하는 것다 학과 그 다음에 이제 태도에서 성실성, 열의, 교육생에 대한 예우, 존칭, 복장, 배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라는 거를 미리 아시고 교재에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미리 아시고 요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스타일은 가능하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옷차림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정.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도 편안하게 입는 브랜드이라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그 무늬가 많은 것보다는, 단색이,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어지러우니까.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너무 여성스러운 옷을 입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만, 여성스러운 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그래서 강의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장 여성스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레이스가 많은 거 혹은 특히 날씬한 분들이 긴 원피스에 가디건을 입는 거 이게 진짜 여성스러움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사실은 전문성과 상관없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크게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 말씀드렸고, 걸음걸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걸음을 걸으냐면 그게 아니라, 강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지금 이런 말투로, 이런 표정으로,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 동아리에 들어있거든요. 음악, 공연 동아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여주느냐 하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은평구청 앞에서부터 저는 못 봤지만 쌤 중에 한 명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전화하면서 깨달이다 소리 지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나를 볼 수 있는 거리라면, 이제 강사로서의 그걸로 이제 세팅 바꿔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아무도 안 보일 때까지 이거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스타일, 어떤 분들은 뭐 카리스마 있는 사람, 어떤 스타일은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가면서, 어머!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연을 보러 가시면 공연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마다 너무 멋있었는데 우리 관객들은 아직까지 다 공연장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미 옷 갈아입고 막 후줄근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다 지워지거든요, 앞에 모습이. 그래서 선생님들은 말하자면 그런 공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관객이 보이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요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가 미치는 영향이 40%라고 썼는데 이제 보통 38%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목소리. 선생님 아까 이거 뭐 하신 거예요? 뭘 누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모르겠다. 자, 사운드 중에 핵심은 목소리. 나 목소리 괜찮다 하시는 거. 자, 나는 목소리를 조금 교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바로 교정해 드릴게요. 아, 선생님 목소리 작아요? 그럼 잠깐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자치분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괜찮아요. 효과가 좋아요, 대신에. 아니,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느 동네 사는 누구입니다. 이거 하셔도 돼요. 의정부에 사는 이희정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랑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좀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겠죠? 입의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작은 목소리일 때는 힘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방금 전처럼 풀어진 목소리의 발성이 문제인데, 발성이 배에서 나오는 발성이 아니라 목에서 나오는 발성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에서 나오는 발성으로 바꿔주면 소리가 커져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혹시 고혈압 있으세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좀 벌려볼게요.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개를, 몸을 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숙이는데, 온몸에 힘을 쭉 빼고 숙여요. 여기도 힘 빼야지. 숙여. 자,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를 크고 높은 소리로 5번 연달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더 큰 소리로. 천천히. 더 큰 소리로. 더 높은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할게요. 더 큰 소리로. 네. 한 번 더 지금처럼 할게요. 조금 빨리 해볼게요. 큰 소리로. 한 번 더 크고 빠르게. 웃지 말고요. 한 번 웃지 말고 마지막으로. 네, 일어나세요. 효과가 지금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른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다 저걸로 할 거예요. 저걸로 하면 목소리가 가늘어서, 목소리가 굵어서, 목소리가 떨려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너무, 콧소리가 많이 나서 다 고칠 수 있어요. 너무 큰 거는
그렇게 문제 많이 제 목소리 너무 커요, 혹시? 너무 큰 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시간 내내 너무 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마이크를 쓰셔도,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면 목이 아파요. 말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신 거, 혹시 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네.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 이제 숙일 수 있는 만큼만 숙이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많이 숙인 거고, 나는 뻣뻣해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 괜찮아. 근데 이렇게 들면 안 돼요. 턱 당기고, 힘 빼시고, 턱 당기고, 최대한 높고 큰 소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해볼게요. 선생님 안 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돼. 더 높고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목소리로. 턱을 좀 더 당기고, 턱 좀 더 당기고, 힘 빼고, 힘 빼고. 자, 선생님. 좋아요. 큰 소리로. 더 높은 소리. 그 정도로 길게. 안녕하세요. 10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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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 선생님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위험하게. 이 정도는 좀 일어나서 아무 말. 선생님 어떠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해볼까요? 자,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걸로 할게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높은 소리. 한 번 더 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뱃소리에서 나는 거예요. 소리가 여기서 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소리. 그래서 원래는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이렇게 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 입과 코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가 코와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리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은 목에서 나오면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목 아프고 목소리가 가늘고 목소리가 작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소리를 배에서 내리고 여기서 나는 게 이제 배로 내려요. 배로만 내리면 이런 소리 나올 때 되게 힘들어요. 뒤로 돌려요. 뒤로 돌려서 여기서 나오면 눌린 소리 난단 말이에요. 위로 올려요. 공명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할 때 훨씬 좋은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나운서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짧아. 왜냐하면 이 배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긴장 상태가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한 5분 정도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혈압이 없으시다면 뒤쪽에다 책을 넣고 작은 소리로 읽으면 효과가 없고 큰 소리로 읽으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는 직후에 나의 배와 목의 느낌을 기억을 해서 그 상태로 계속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급한데 어디 가서 이걸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소리를 낼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 소리가 훨씬 좋고 멀리 가잖아. 그러면 소리를 낼 때 아가 아니라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고 아를 한 5번 정도 이게 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힘을 쭉 빼면서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니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 소리에 공명이 생겨서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의 정도가 좀 더 약해요. 아까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저는 교정 한 목소리예요.
마이크를 쓰면 좀 더 낫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목소리 아니고, 제가 목소리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좋은 거랑 강의할 때 좋은 거랑 굉장히 달라요. 원래는 약간 이런 소리 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목소리 예쁘다고 했는데 강의할 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정한,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네, 농담이에요. 그래서 교정한 건데, 처음에는 강의 때만 이런 소리가 나고, 강의 끝날 때쯤에,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때는 흩어지게 갔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어머!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아까 같은 소리 이제 흥분했을 때, 라든가, 뭐, 의도적으로 너무 반가움을 표현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나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표정 아까 말씀드렸고, 자세.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세의 핵심 허리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다 허리 문제. 허리를 그냥 펴시는 훈련. 그 다음에 평상시에, 어깨랑 허리 훈련 좀 하시고, 저도 허리 많이 아픈 편인데, 이런 거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최대한 목과 허리를 뒤로 제끼는 동작으로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면 허리에 훨씬 좋다. 자세는 이제 오늘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자, 목소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목소리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정해야 돼. 선생님 목소리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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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핵심이에요. 내 색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용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 목소리는 어떤 느낌의 목소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형용사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한 번도 하고 싶은 적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 섹시하다는 말. 섹시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섹시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섹시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발성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목소리의 핵심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받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소리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형용사를 하나 정하는 거죠. 뭐 신뢰감 있는이 될 수도 있고 뭐 섹시한 귀여운 뭐 여러 가지 다정한 여러 가지 그걸 하나 정해요. 아무거나 하나 정해봅시다. 뭘로 하실래요? 지금 하나 어떤 거 하실까요? 그냥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정하세요. 친밀감 있는. 친밀감 있는 목소리 톤이 너무 높은 게 좋을까요? 너무 낮은 게 좋을까요? 중간이 좋을까요? 중간. 친밀감 있는 목소리는 억양의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억양의 변화가 없을까요? 조금 있겠죠. 자, 그러면 친밀감 있는 목소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양희은?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여자는 여자로 정하고 남자는 남자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유명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래야 확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이런 거 좀 곤란해. 남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배우가 됐는데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연기한다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구? 김태리, 예. 근데 김태리 해야지는 좋은데 김태리의 그래서 목소리의 특징이 형용사 하나 뭐다? 그걸 딱 결정할 수 있는 목소리. 예를 들면 김희애의 목소리는 어때요?
차분하고 정오 오전 12시 DJ보다는 밤 12시 DJ가 어울리겠죠.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이렇게 말하면은 좀 곤란해. 김희애랑 닮았잖아요. 그럴 때는 톤을 좀 낮추고 소리를 훨씬 더 발성을 조금 달리 해서 흔히 말하는 공기반 소리반에서 소리보다 공기를 더 많이 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공기를 더 많이 사용하면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배우 혹은 영화의 이런 역할, 이 드라마의 이런 역할, 그 사람처럼 뭐 하고 싶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면 끊임없이 이 순간에 그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신사임당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곤란해. 세종대왕 곤란해.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나온, 드라마에 나온 누구 혹은 뭐 연예인 누구 이렇게 결정하시면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원하는 목소리를 만드시려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한 작품 하나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지금은 아직 어릴 때는 귀엽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누군가 귀엽다 그래요. 그러면은 고마워 이 정도 했겠죠. 근데 다음에 너무 귀엽다. 근데 거기다 저번이랑 똑같이 고마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고마워 이게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여운 걸로 한몫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고 강사의 신뢰감과 귀여움은 좀 안 맞아. 근데 귀여운 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걸 어릴 때부터 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나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적인 사람들은 억양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운서인데 오늘 아침 9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사중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 9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사중수도 억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이 빠르지 않아. 지적인 느낌을 주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지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느낌은 말이 빠르면 지적인 경박하게 느껴지죠. 말이 빠르면. 지적이지 않아. 근데 저는 말도 약간 빨라요. 억양의 변화도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쓰다 보면은 강의가 안 되고요. 특히 말 빠른 사람이 말 늦게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은 벌써 저만큼 가는데 말이 막 엉켜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과 말을 빨리 하는 내가 한 문장을 말하는 속도를 같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도 말이 조금 빠른데 혹시 제 말 빠르다고 느끼셨어요? 내가 있으면 실패한 건데? 네, 시간 때문에 좀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게 강의 잘 하지 않는데 사실 빨라요, 알고 보면. 유재석이나 전현무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별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한 문장을 말하는 시간은 말이 느린 사람과 말이 빠른 그 사람들과 똑같아. 근데 말이 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천천히 말하는데 그러다 속도도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말이 빠른 분들은 그렇게 교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놓고 끊어읽기 표시를 하셔서 좀 끊어읽을 좀 한참씩 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괜찮은데 좋은 강의를 하면 조용한 시간이 너무 많대요, 제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말이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좀 즐겁게 하시는 거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속도를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 억양의 변화는 신뢰감을 가지려면 억양의 변화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억양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억양의 변화는 최대한 작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크고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높고 낮게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로 크게 했다 작게 했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양의 변화를
그래서요, 제가요, 그걸요가 아니라 그래서요, 제가요, 그걸요 이렇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말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맨 마지막 띄어쓰기 바로 뒤에 있는 세 글자 정도만 낮은 톤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게 훈련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마지막 다자가 안 들리고 흐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밤 12시에 DJ 같이. 근데 이제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맨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다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들리게. 자, 이렇게 목소리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자, 발음인데요. 네, 발음은 요거는 좀 신경 쓰시면 좋아요. 사실 이제 한국 발음은 다 정확하게 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성의 히읗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근데 초성 중에 첫 글자의 초성 히읗은 우리가 발음을 학교, 하지마, 이건 다 돼요. 중간에 있는 히읗은 불현듯 생각이 났다. 그럼 보통 히읗 대신에 이응으로 불현듯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초성 히읗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문득 불현듯 생각이 났다. 그 히읗을 살려주시면 강약 조절도 되고 장단 조절도 되고 받침 조절. 그거 다른 건 너무 힘드시면 그것만 신경 쓰시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모든 받침을 다 정확히 말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디귿, 지읒, 티읕, 시읒 이게 다 같은 발음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걷기 운동하는 게 원래 한국 발음은 걷기라고 하지 않고 걷기 운동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들은 이왕이면은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장단이 살아나요. 그래서 왜 우리말 겨루기 이런 데 하면 장단음 찾기 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공부 안 했는데 엄청 잘 맞춰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 발음을 신경 쓰다 보면 저절로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그러면 전달이 훨씬 잘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데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다가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6시에 라디오 두 채널에서 하나는 이근희가 방송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박소현이 방송을 해요. 이근희가 발성도 훨씬 좋고 목소리도 훨씬 좋은데 박소현이 발성과 발음이 정말 안 좋아요. 발성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저는 20 몇 년 라디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못해야 되는데 상관없다. 자기만의 캐릭터가 생기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시면 더 좋다. 저는 이근희를 들을까요? 박소현을 들을까요? 저는 박소현을 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근희 스타일이 정 안 맞아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발성과 목소리는 너무 좋아. 근데 사연에 대한 리액션 하는 방식이 이게 나랑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김신영을 들어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 맞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아요. 선생님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절대 라이벌일 필요가 없고 라이벌이 될 수 없다. 선생님들마다의 특성이 최대화되면 라이벌이 될 수 없다. 어차피, 전국에서 하는 자치분권 강사를 선생님 한 명이 다 할 게 아니라 나눠서 할 거니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 강좌가 끝나더라도, 저는 꼭 이 네트워킹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실은 제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그 조별 활동 하셨어요? 조별 활동 하면은, 네트워킹이 전체로 네트워킹 하면은, 거의 이제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조별 네트워킹이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한 5-6명씩,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테이블씩 이렇게, 이 정도 인원으로 조별 네트워킹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또 별도로 하시더라도, 왜냐면 이 규모가 하게 되면은, 분명히 2-3명만 계속 얘기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화내다가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하셔야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네,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고 아까 다 말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끝날 시간이 됐는데 강의안 작성 실수 하나도 안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결정해서 강의안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안을 작성하실 때 일단 A4 용지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처음에 정할 게 이제 제목, 뭐 A4 용지에다가 안 하셔도 지금 상관없어요. 어디다든 적으셔야 돼요. 제목, 강의안에 꼭 들어가야 될 거. 제목, 여기 제가 해온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제목 일단 맨 위에 적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목표,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강의 대상, 강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태부 내용, 요거를 하시는데, 우리 시연하실 분들이 한 10분은 돼 보이거든요. 최소한 10분은 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당 5분씩 해도 100분이에요. 그럼 피드백이랑 이렇게 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5분당 시연하기로 할게요. 근데 시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연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페이지를 시연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하는 페이지를 시연하시더라도 내가 교육 대상은 누구고 교육 대상의 특징은 뭐고 교육 제목, 주제는 뭐다. 그리고 하나 빠졌다. 목차. 요거 설명하고 슬라이드 보통 아마 하나나 2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슬라이드 하나, 2개는 선정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자신 있는 파트를 강의하시는 걸로. 강사 과정에서 막 이걸로 평가해서 뽑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보통 강사 과정 할 때는 다 똑같은 내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치분권의 의미를 설명하는 파트로 다 통일해서 합시다. 필요성을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선생님들 강의안은 전체 다 만들어 오셔야 돼요. 만들어 와서 그렇게 시연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지금 만드는 것 작성 실습 되게 사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2시간 동안 실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각자 만드시고 일단 오자마자 바로 시연하고요. 시연 끝나고 나면 한 명 한 명 피드백 바로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끝나면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 바로 해달라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3명 단위로 끊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분명히 다 다른 내용을 했는데 피드백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고 특히 슬라이드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일단 제가 아직 이게 가안이고 그래서 슬라이드 대충 구성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이 좀 자치분권에 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치분권인데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자치분권 중에 어떤 주제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치분권의 의의를 설명할 건지 왜 필요한지 할 건지 그래서 자치분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건지 지금 사회에서 자치분권이 차지하는 의미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건지 어떻게 자치분권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설명할 건지 아마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오시면 됩니다. 내용 채워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동안 많은 강의 들어갖고 아주 많은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해야지 거기서 뽑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먼저 구상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갖다 넣는 걸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제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하고
팀도 달라지고, 오신 분들도 다르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최대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나 안 하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뭐 혹시 나중에 또 심화 과정 생기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요구하면 생기지 않을까요? 네, USB에 담아오세요. 담아오셔서 미리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였던 그 교수 평가 있잖아요. 기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지금 생각으로는 나는 시연하기 어렵고 같다 하시는 분들. 네? 아까는 두 분밖에 안 되게 많아졌네?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자, 나는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도 강의하는 다 만들어 와야 돼요. 강의하는 볼 거예요. 시연은 안 해도. 그게 핵심이니까. 강사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봐드릴게요. 시연 안 하셔도. 그러니까 강의하는 꼭 다 만들어 오시기를. 업무 하시는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오시기를 바라면서 편안하게 계시고 다음번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